아마존의 각종 전략을 해부해보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존의 플라이휠 그리고 모빌리티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존의 오프라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간판이 붙은 마트가 좀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미국에서는 서비스를 하지만 우리나라엔 없어서 저희가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오프라인 기업들이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 사업을 하는 경우는 많죠. 예를 들어 월마트가 월마트닷컴을 연다든지 우리나라의 이마트가 쓱닷컴을 여는 등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 상점을 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오프라인 상점이 임대료라든지 재고 관리비 등등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마켓을 열어도 수익성보다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경우가 많고요.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잠깐 열었다가 매장을 다시 없애는 그런 팝업 스토어를 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브랜드를 홍보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 프레쉬 같은 최첨단 슈퍼마켓은 매장 하나를 여는 데만 거의 하나로 100억 원 가까이가 드는데도 계속해서 오프라인 마트를 늘려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마존이 운영 중인 오프라인 마켓은 총 5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북스입니다. 가장 오래된 오프라인 상점인데요. 아마존닷컴의 온라인 데이터를 이용한 오프라인 서점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 고입니다. 무인 상점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큰 편의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홀푸드 마켓입니다. 아마존이 최근에 인수를 통해서 확보한 오프라인 상점인데요. 신선식품을 전문으로 파는 매장입니다. 네 번째는 아마존 포스타즈입니다. 전자제품이나 주방용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샵인데요. 아마존에서 평점 4점 이상을 받은 좋은 제품들만 모아놓은 그런 상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서비스를 시작한 아마존 프레쉬가 있습니다. 맞춤형 식료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현재 홀푸드 마켓이 480여 곳, 그리고 포스타스가 30곳, 아마존고가 23곳, 아마존 북스가 18곳, 아마존 프레쉬가 2곳 정도로 총 56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오프라인 마켓의 수익성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12.8% 매출이 감소했고요. 금액으로는 매출이 약 38억 달러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한 기간이 있었다고는 치지만 지난 몇 년간 매출이 매 분기 40억 달러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해서 여는 것은 전체 쇼핑 시장에서 온라인은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유통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온라인의 성장 여력이 크다는 것도 있지만 오프라인만의 확실한 세계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세대인 Z세대 역시도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게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하는데요. 컨설팅 회사인 AT커니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81%가 오프라인에서의 쇼핑 경험이 더 좋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의 제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을 꼭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존의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아마존의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들과 굉장히 다른 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은 그간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쌓아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전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5종류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매장들에 숨어있는 각기 다른 이유를 저희가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첫 번째 이유인데요. 온라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 고객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실험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 북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점에 가면 서점에서 이렇게 선정한 베스트셀러를 판매하는 매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에서는 이런 매대가 따로 없고 아마존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그러니까 4점 이상의 평점을 받은 책들만을 따로 모아놓은 그런 매대가 있습니다. 온라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책을 추천하는 시스템이죠. 전자제품이나 주방용품을 파는 아마존 포스타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고객들에게 좋은 리뷰를 받은 그런 전자제품만을 엄선을 해서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레쉬도 그래서 온라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식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수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을 사도 대패 삼겹살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 통삼겹살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뼈가 달린 삼겹살을 심지어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적인 마트에서는 이런 제품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아마존 프레쉬는 이런 온라인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매장에 오면 고기를 직접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양으로 썰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첫 번째 이유는 온라인으로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고객들의 수요를 오프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고객 경험으로 만들어낼지를 실험하는 그런 실험장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배송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차원인데요. 자, 이건 신선식품 시장과 굉장히 연관이 큽니다. 아마존이 2017년에 홀푸드 마켓을 인수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신선식품은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큰데 온라인 판매는 굉장히 까다로운 제품입니다. 배송 과정도 어렵고 재고 관리는 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월마트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배송의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픽업하는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홀푸드 매장뿐만 아니라 아마존 프레쉬 역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성장 여력이 큰 신선식품 분야를 잡기 위해서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 비용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마존의 배송 비용은 지금 매년 거의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이런 픽업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성공한다면 배송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프라인 데이터 수집입니다. 아마존 고 매장은 사실 미국에만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주머니에 물건을 넣고 나와도 계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아마존 고는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은 전에 없던 그런 오프라인 쇼핑 데이터 수집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수백 대, 수천 대의 카메라가 우리의 모든 동선을 찍기 시작합니다. 어떤 동선으로 매장을 돌아다녔고 어떤 물건을 좀 만지작거렸고 그리고 그걸 다시 내려놨고 그리고 카트에 집어넣었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결제했는지까지 모두 사진으로 기록이 됩니다. 슈퍼에서조차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구매했는지가 모두 기록이 되는 건데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매대를 새로 설계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에서는 이런 데이터 수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마존닷컴을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클릭했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좀 오래 봤는지 그리고 스크롤 속도까지 이렇게 모두 수집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데이터 수집이 거의 없었는데요. 아마존 고와 같은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온라인에서는 수집할 수 없는 데이터, 그리고 고객의 몸짓이라든지 그런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모두 수집을 해서 데이터로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아마존은 온라인에서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개선된 고객 경험을 통해서 수집된 또 다른 정보들은 다시 한번 오프라인 매장에 활용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또 다른 목적은 아마존 기술의 쇼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그간 쌓아온 데이터와 그리고 기술력으로 개발한 각종 기술들을 전시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 매장들이 단순히 아마존이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만 만든 게 아니에요. 쇼룸이라는 것이 물론 자기네 기술이나 상품을 자랑하는 것도 맞지만 그게 구매로 이어져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프레쉬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프레쉬에는 매장 전체에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인 에코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을 하다가 물건을 찾고 싶거나 아니면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에코에 탑재된 알렉사에게 질문을 하면 알렉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고객들은 에코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에코뿐만 아니라 알렉사를 탑재한 그런 기계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존 프레쉬에 처음 등장한 스마트 카트인 아마존 대시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트에는 카메라와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물건을 담기만 하면 이게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손잡이 부분의 패널에 카트에 뭐가 담겨 있는지 다 뜨고요. 바코드가 없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냥 카트에 담기만 하면 자동으로 무게를 인식을 해서 가격을 매겨준다고 합니다. 계산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카트를 끌고 매장 밖으로 나가면 아마존 계정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경험을 개선해서 아마존 서비스에 빠져들도록 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잘 운영해서 이런 오프라인 유통 자체를 또 다른 플랫폼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과의 무인 결제 기술이나 방금 말씀드린 아마존 프레쉬의 스마트 카트 기술 등 지금까지 개발한 이런 오프라인 상점 운영 솔루션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편의점 체인 등의 무인 결제 기술인 저스트 워크아웃을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굳이 상점이 아니더라도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공항 등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가 아니라 이런 오프라인 솔루션을 판매하다 보면 무인 매장의 기술 기반이 되는 알렉사의 매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알렉사의 기술이 기반이 되는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의 영향력 역시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간 쌓아온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오프라인 고객들에게 전혀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요. 그리고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오프라인 데이터를 다시 온라인으로 보내서 온라인 고객들의 쇼핑 경험을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프라인 솔루션이라든지 매장 운영 솔루션 등의 기술 자체를 판매해서 오프라인 플랫폼 자체를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오프라인에도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온라인의 제국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희 일상을 지배하는 유통의 제왕이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 전략은 여기까지이고요. 아마존의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